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조이대 이재명 선거법 판결 불신 안타까워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정확한 소리고요. 예, 정확한 소리입니다. 우짜개적으로 조이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대선 앞두고 이거 3심 나왔잖아요. 3심 속행 가지고 속행이란 말도 그렇다. 앞에 게 하도 지지 끌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할 때 우짜개적으로 조이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재명한테 날개를 갖다가 달아주려고 속박을 풀어주려고 한다라고 우짜개적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오해가 무색하게 해가지고 실제 결과는 그대로 나왔다. 예상대로 나왔다 되겠죠. 그것도 전원 합의체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예,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구라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소리 쳐하고 앉아있고 이 뭐예요 이게 진짜 웃기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 웃기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협지 국가예요? 에? 무협지 국가냐고. 세금 받아서 일하는데 딴 것도 아니고 음성 변조했는 거 들고 쳐들고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내피셜로 하는 거 그거 들고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상권 분립하는 거 그 중에 하나 사법부인데 사법부 수장을 갖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다. 정말 웃긴다고 봅니다. 누가 헌법 파괴 세력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윤석열이 끝났고 윤석열이는 끝났잖아.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지금. 천대요 이재명 선거사건 지연된 정의는 정의하냐. 정확하네. 정확합니다. 대법원 다수 판결 정확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대놓고 말했네 천대엽이. 예, 법원 행정처장. 원래는 이게 이 사법부가 대외 쪽에 접촉을 갖다가 웬만하면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둔 게 자리가 이거죠. 법원 행정처장. 예? 요즘은 개념 반말아 묻고 이런 거 뭐 법원 행정처장이고 나발이고 뭐 대법원장 나오라 이 소리 해서갖고 진짜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 예, 소수 의견도 전압 심리가 원칙이란 입장. 소부 심리 권한 침해 아니다. 직위원 의혹의 윤리감사관 현재는 징계사유 단정 어려워 엄정 처리하겠다 뭐 이 말이죠. 딴 건 필요 없고 여기 있죠.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었다. 정확합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예? 1심 2심은 그 줄줄 질질질 끌어가지고 이것도 적어놨네. 1심은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거 했는 판사들 지금 이름 기억이 나요? 기억나냐고. 이게 뭐 거래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올만 하잖아. 지금 이 정도면은 세상에 1심에서 2년 2개월이 뭐 이거 딴 것도 아니고 선거법인데. 이거 아래 지금 있다고 지수 계속 해봐요. 이제 더불어 어째 되는지. 더불어 저거 지금 팬들만 보이지? 이재명 팬들만 보이죠? 그게 지금 절대 다수입니까? 국민 중에서? 어째 되는지 봐요. 어째 되는지. 국힘을 갖다가 안 죽이려고 국힘 살려놓으려고 정말 미친듯이 하고 앉아있다. 조연 대미 투자 협상 미국이 새 대안 들고 나와 검토 단계. 새 대안 들고 나왔다고? 뭐야 이거. 새 대안 들고 나왔는데 또 구체적 대안은 아니지만 참 이거는 맨날 말장난이나 하고 앉아있구나. 구체적 대안은 아니지만 뭐야 이거. 대안은 나왔는데 구체적 대안은 아니다. 아이고, 내 참 이재명 정권에 있는 인사들, 인간들 보면요. 맨날 하는 거라고는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나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입만 열심히 털고 앉아있다. 정말 짜증난다 보면 하는 꼬라지가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이게 뭐 자리에 앉아가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앉아있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뭐야 이거. 차지훈이 그 뭐 관심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죠. 여기 뭐 보건원사 이제 뒤늦게 얘기하대. 차지훈 누굽니까 이거? 차지훈. 저 이재명 변호인 했잖아요. 이재명 변호인에다가 이거 외교 뭐 우짜개 쪽으로 K 외교관들 저 어깨 이쪽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차지훈은 아예 비외교관 출신입니다. 대단하죠. 이재명 정권의 인사 정말 대단하다 보면 됩니다. 넘어가자. 국힘 원로 민주주의 무너져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을 같이 한다고? 유승민까지 봐주고 이준석은 우짜개적으로 뭐 안 좋아하지만 진짜 생각 있으면 국힘 털어먹어라 소리까지 했고 한동훈은 빼야지.
누가 고소했니? 뭐야? 허영구 이거 정의화 이거? 에? 국민이 상임 고문다 정의화가 민주주의를 지키게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동훈 빼야 됩니다. 네, 한동훈 빼야 됩니다. 뭔 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나? 정의화 티 나가지고. 진짜 집에 가서 손자, 손녀나 봐요, 그냥. 뭔 한동훈을 낑가 놓고 앉아있나? 한동훈이 뭐 보수요? 뭐 보수요, 이거. 지금까지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미친 듯이, 수사하고, 지금 뭐 특검에서 사람 죽고 이런 거, 다 누가 했어? 한동훈이야 윤석열이 했던 거 아니야? 뭐 한동훈을 낑가 놓고 앉아있어요, 지금 한동훈이를. 보수 말아먹는 게, 보수 절단 내는 거에, 한 축을 담당했는 누구야? 한동훈 아니야? 뭐 민주주의 타령하면서 무슨 한동훈 얘기하고 하든 집에 가라 그냥.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 국민 신속 송환대야 수사인력 급파 검토. 캄보디아 영토 안에 수사인력 급파해봤자 거기서 우리나라 경찰들 뭘 못하고요. 뭐야 현지 형무소에 한국인 68명 있다 들었다. 예. 우리나라 정부 여기서는 뭐 데이터가 안 나와요. 맨날 뭐 들었다만 나오네. 범죄 조직에 500명 감금. 한국인 범법행위의 조치 당연하죠. 우선 송환해야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 이것도 뭐 중간에 가지고 모집 체크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이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했겠지. 중국 애가 뭐 샬라샬라 하면서 가자 이러다고 갈 리도 없고 캄보디아는 더 안 될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뭔가 이 모집 체크하고 등등 사람 꼬아서 보내는 거 다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당연한 소리지. 범죄자 비슷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라고 한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어이구 1,000명.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등 여러 대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네. 다 잡아온나 그냥 빨리 다 잡아온나. 근데 다 잡아올라면 캄보디아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감금시키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감금된 한국인 체크 숫자만 작년에 221명, 올해는 300 뭐야 이거 100명이나 늘었어? 많이 늘었네. 엄청 늘었네 이거 뭐. 작년은 221명인데 올해 8월 말까지 320명이면 뭐 한 100명 늘은 거 아니야. 엄청 늘었네. 누적 계산하면 최소 500명 정도가 감금돼 있다. 그럼 뭐 작년 이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최소 500명 정도 감금돼 있다 그래.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고 뭐 특단 대책 같은 소라고 하든 넘어가고요. 뭐 수사인력 급하고 나발이고 한국도 아니고 캄보디아인데 뭐가 수사인력 급하면 뭐가 할 겁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겠지. 그냥 언론 용어로 이래 떠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요. 증세 가능성의 부자도 움직이나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다. 1월부터 9월까지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가장 많아. 서울이 20% 가까이 늘었다. 당국자들 잇따라 증세 언급 규제지역 확대 압박했죠. 요거는 업계에서 소식을 갖다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추석 전에 이미 어떤 조치가 나올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해가지고 이미 다 돌았습니다. 요거 뭐 나올 거다 이 얘기 이미 추석 훨씬 전에 이미 다 돌았어요.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증세 언급 규제지역 확대 압박 다 나왔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지금 아마 인터넷에 다 나올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돌았어요. 이게 무슨 조치가 나올 끼고 몇 퍼센트까지 몇 퍼센트까지 해가지고 뭐 어찌 한다 DSR 등등 어때 손댄다 다 나왔습니다. 다 뭐 줄줄 세고 앉아있는데 뭘 이 떠들으면 뭐하냐.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뭐 실학기까지 본다 했는데 안 본다 이제. 넘어가고요. 네, 중국 9월 무역 흑자, 저 무역 데이터 나왔습니다. 말씀 들어오면 차트 올려놓고 말씀 들어봅니다. 자, 이거는 9월 해가지고 무역 흑자액이 904억 5천만 달러다 이거죠. 자, 말씀 들어보면 중국의 수출이 YOY 기준 8월에 4.4%에서 9월에 8.3%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7개월 만에 최고치인 3,28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미국을 뺀 거의 모든 곳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지만 미국행 수출은 27.0%, 27.0% 감소했고 YTD 1월 1일부터 요거 9월까지도 9월 말까지 데이터, 9월까지 데이터의 중국 수출은 YOY 기준 6.1% 증가하면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해서 총 누적해가지고 중국의 수출액이 얼마다?
2조 7,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 임포트는 YOY 기준 8월에 1.3%에서 9월에 7.4%로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수출보다 더 많이 늘었죠. 요것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총 수입 금액이 2,381억 달러, 2,381억 달러어치 요게 해가지고 수입했다. 이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가 1.5%인데 아이고 억수로 상회했습니다. 7.4%나 나왔으니까 1월부터 9월까지 YTD, 그러니까 누적이죠. 올해 누적 중국의 수입은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1%, 유럽, EU의 경우 마이너스 3.2%, 아세안의 경우 마이너스 0.4% 감소하면서 YOY 기준,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이래 YOY 말하고 YTD 말하니까 좀 헷갈린데, 하여간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을 갖다가 같은 기간으로 해가지고 YOY 작년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1.1% 감소한 1조 9천억 달러가 됩니다. 수입이 급증을 했죠. 수입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8월에 1,023억 3천만 달러였는데 9월에 줄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한 120억 정도, 118억, 119억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줄어가지고 9월에 904억 5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요 금액 904억 5천만 달러가 2024년 9월 그때가 얼마였다? 816억 9천만 달러였으니까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많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트럼프 중동의 평화 왔다. 이집트에서 가자 평화선언.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짜가 오늘 트럼프 타코짓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할 건데, 타코짓 하고요. 이집트 나라 가서 쇼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합니다. 넘어가고요. UPI, 간만에 UPI죠. UPI인데 해가지고 보시면 이거 국내 이거 연합 찌라시 이거 기사 안 냅니다. 기사 안 내는데 우짜가 이거를 갖다가 좀 길게 얘기해야 돼요. 좀 길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내일 따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나마나 이거 우짜가 지금 크립토 청산 관련 얘기도 해야 되고 트럼프 이거 타코지 얘기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얘기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짜가 내일 해가지고 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에 있는 칩 메이킹 회사 뭐 웨이퍼 만들고 이런 데죠. 여기를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네덜란드 소유 그쪽 말로 전문용어로 거버넌스라는데 완전히 소유를 갖다가 네덜란드 걸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 쓰는 법이 요거죠. 굿즈 어벨, 그러니까 요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더라, 이게 상품 가용성법인가 그럴 건데, 상품 가용성법인데 이거를 갖다가 들고 나온 자체가 이게 전쟁 상태, 그러니까 적대국으로부터 무슨 공격을 받고 이럴 때 쓰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근데 지금 네덜란드가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이걸 들고 나온 자체가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다. 뭐 하여간에 뭐 아몰랑 해가지고 그냥 간다 이거죠. 아몰랑 이래 간다 이건데, 요거 넥스페리아 건 관련해서는요 우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코멘트를 갖다 내일 좀 길게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는 꼬라지인데, 이거 지금 이제 서방하고 서양하고 서방하고 동방하고 완전히 째지는 분위기로 가는 거,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라 해야 되나?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경우 가장 열린 경제죠. 가장 열린 경제를 갖다가 지향하던 곳이 누구냐면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거 상품 가용성법까지 억지로 끌고 나와서 한다. 이거 자체가 이미 이제 네덜란드까지도 이제 완전히 진영 논리로 완전히 들어간다, 이 말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다 보면 되고요. 요거는 내일 우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약해 놓고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국민 절반 전쟁 끝나면 젤렌스키 물러나야 된다. 지지율은 60%. 전쟁 중 대선에도 대부분 반대. 대선하는 거는 반대한다 이거죠. 대선하라고 선거 다시 하라고 러시아에서 뭐라 하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그래 하지 말자 하는 모양이네.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 하죠. 젤렌스키하고 네타냐후하고 둘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쌈박질이 계속돼야 된다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둘 다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젤렌스키, 네타냐후 둘 다 서방을 말아먹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둘 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젤렌스키하고 네타냐후하고. 자, 넘어가고요.
이제 젤렌스키 떠들었으니까 해가지고 간단하게 포크롭스크하고 쿠판스크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여기 뭡니까 여기 미르노흐라드 여기죠. 근데 보시면 이게 빨간색 오래가 됐죠. 이게 금방 따먹었다, 금방 땅을 먹었다 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르노흐라드 쪽으로 해가지고 저 러시아군이 제대로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바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가운데 로딘스케 쪽은 여전히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땅을 먹고 있고요. 여기도 땅 먹은 거 금방 추가된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조이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쪽에서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다 합치면 이 세 개 움직임을 다 합치면 뭐 되겠습니까? 러시아군이 포크롭스크 포위전에 돌입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게 됩니다. 여기는 빈 공간을 메꾸고 있고 여기하고 나가서 아공인을 갖다가 조이는 아공인을 닫는 형태 이게 되겠죠. 지금은 뭐 얼마나 뭐 자주 받는 건데 아주 뭐 이 러시아군의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포위 쌈 싸먹기에서 절단 내기. 넘어가고요. 요거는 쿠피안스크입니다. 쿠피안스크 보시면 지난번에 소개했을 때하고 좀 다르게 색깔이 좀 진하게 해가지고 바뀐 게 있죠. 여기도 진하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합지역 자체가 지금 러시아군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군 남아있는 거 아궁이는 뭐 말한 것만 남아있고 거의 한 두 블록 한 블록 도시로 치면 한 블록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간만 쭉 이래 도망칠 수 있는 공간만 있는데 쿠판스크의 경우 지금 컨테스트 지역들이 러시아군의 점령지로 계속 바뀌면서 사실상 도시 함락을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우짜견적으로 쿠판스크는 이제 조만간 이제 떨어질 날이 물론 뭐 쿠판스크 옆에도 있고 뭐 이래 됐습니다만 이거 도심은 이제 떨어질 날이 남았다. 이렇게 뭐 본다. 우짜견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 해가지고 S&P 500 해가지고 꺼내놨는데 우짜가 이걸 뭘 하려고 그러냐 트럼프의 어떤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우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 분이야? 17분이네. 이거 빨리 해야겠다. 야, 트럼프가 타코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반복을 통해서 확인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인데 우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트위터 등을 통해서 대상과 범위를 갖다가 모호하게 하는 관세를 발표합니다. 특히 언제 합니까? 주중에 이래가지고 트윗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큰 게 관세를 크게 매기는 걸 갖다가 발표하면서 시장 폭락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약세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시장을 갖다가 이 대표적인 게 이게 4월에 해방의 날 요 이벤트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저점 매수세가 곧장 유입되지만 곧 페이크 랠리로 가짜 랠리로 주말 전에 끝납니다. 네 번째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또 다른 관세 발표를 하면서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주에 있던 걸 갖다가 참고하신 상태에서 우짜가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또 다른 관세 발표로 뭐 했습니까? 추가 100% 발표 어쩌고 뭐 얘기했잖아요. 압박 수위를 더 높입니다. 다섯 번째 토요일에 대상 국가에서 대응한다. 중국에서 받아쳤죠. 이렇게 중국 뭐 대표적으로 중국인데 대상 국가에서 대응한다는 반응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선물 시장 개장 전에 그러니까 특히 어떤 선물 시장?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요 선물 시장 개장 전에 대상 국가의 대응을 논의 중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얘기를 또 합니다. 계속해서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또 뭡니까? 일요일 오후 6시 선물 시장이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왜? 뭐 대응을 논의 중이니 뭐니 이라니까. 하지만 월요일 다 이거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일요일에 뭐 지금 미국 증시는 안 열리니까 일요일 오후 6시에 선물 시장이 급등으로 출발하지만 월요일 시장 증시 개장하자마자 모멘텀은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월요일 개장 후 모멘텀이 약화된 후에 트럼프 밑에 있는 친구들 대표적으로 베센트 등이 TV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오늘도 연합지대에서 뭐 베센트 이제 가지고 얘기하죠. 경주 에이펙에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났거든. 어쩌다. 자 다음 단계 또 뭡니까?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나와서
대상 국가, 뭐 대표적인 예로 중국이죠. 중국과 얘기를 나눌 것이고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떠듭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주식판이 계속해서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계속해서 이거 보세요. 52평선 한번 제대로 뚫고 내려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요 반복하면서 미국 주식판을 갖다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도 해방의 날 이벤트 때 학습이 좀 됐거든 이때. 지가 그 했던 짓에 무슨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 갖다가 지가 알아놓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 짓을 타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타코 짓, 뭐 트럼프 always 치킨 런, 치킨 아웃 이거의 경우 트럼프가 고율 관세,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고율 관세를 일단 위협하고 시장이 급락한 후에 관세를 축소시키거나 지연시켜서 반등을 유도하는 패턴을 갖다가 타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가장 확실한 점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해방의 날 이후 지금 벌써 몇 달째 계속 확인된 패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트럼프가 2026년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주식판 상승을 갖다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우짜 기준에서는 이미 미국도 리세션에 이미 빠져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게다가 또 주식판이 오래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후 크래시, 폭락, 진짜 이런 폭락이 발생했을 때 중간선거 이전에 회복이 필요한데 그 시간 자체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겠죠. 예, 회복은 또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돈 찍어내는 시간 자체가 갈수록 좀 줄어든다는 트럼프 통박상에서 억수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크래시, 폭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해방의 날 이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래시, 폭락을 미리 내지 않고 계속 시간만 보내다간 정작 중요할 때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실물 경제는요, 절단입니다. 절단. 참 이래 뭐 우짜가 탁구지 얘기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작전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트럼프의 탁구지 얘기를 갖다가 우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요약 전에 좀 풀어서 해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해야 될 금덩이입니다. 이거 금덩이가 워낙 빨리 오르기 때문에 라이브 차트를 해가지고 우짜가 이걸 갖다가 7시 7분에 캡처했습니다. 7시, 예, 여기 뉴욕 시간으로 해가지고 오후 6시 7분인데 우리 시간으로 해서 아침 7시 7분입니다. 이때 해가지고 우짜가 캡처할 때 얼마 했다? 1온스에 4111.90달러 됩니다. 트럼프의 타코짓 그리고 작전지를 갖다가 봤기 때문에 돈이 또 어디로 몰립니까? 금덩이로 또 몰리죠. 금덩이로. 네, 우짜가 어제 안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뢰 부족, 신뢰 파괴에 따라서 금덩이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짓이 빤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무슨 대통령이지 작전 세력 대빵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놀고 앉아 있는데 정신이고 나발이고 제정신이면 여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리 금덩이 값이 오르는 겁니다. 하여간에 이래 된다. 7시 17분 그때 해가지고 금덩이 값이 4111.90달러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은덩이도 보시죠. 은덩이는 뭐 어느 데 해가지고 50달러 위로 올라가지고 놀고 있죠. 보시면 해가지고 시간은 뭐 이거 해가지고 7시 8분 뭐 1분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짜견적으로 50달러에는 저항선이 없다 했습니다. 50달러가 한참이 됐네 그래. 50달러 뭐 보이지도 않네 이거는. 50달러의 저항선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덧 은덩이는 52.38달러 1온스에 52.38달러가 됐습니다. 잘 올라가죠. 예, 잘 올라갑니다. 이것도 뭐 금덩이와 똑같이 신뢰 파괴 거기에 덕을 갖다가 잘 보고 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여기 군부를 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우자가 말씀드렸죠. 금덩이 은덩이가 저렇게 많이 오른다. 이거는 시스템 내에서 뭐 어떤 채소 뭐 발목이든 손목이든 뭐 하나가 부사져서 절단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알려주는 게 금덩이, 은덩이 값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까먹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진짜 큰 일이 한번 터진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달러가 됐습니다. 달러 됐으니 가지고, 예, 0.29% 상승해서 또 올랐네. 예, 또 올랐네요. 트럼프 타코짓에서 좀 내렸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99.265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한 타임 쉬고 트럼프 타코짓 덕분에 한 타임 쉰 후에 다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오르고 있다. 야, 이 사람 100 가겠는데 진짜. 100 가겠는데. 예, 넘어가고요.
예,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때 가지고 마이너스 0.17% 좋아진 거죠. 좋아졌는데 뭐 이걸 좋아졌다 말하기도 그렇고 트럼프 타코짓 하기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타코짓 하기 전에 했을 때 그때 저 환율입니다. 그게 뭐 딱히 변한 것도 없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뭐 구두 개입 뭐 날렸다, 구두 개입 경고 날렸다 이러던데 우리나라 뭐 해가지고 뭐 한원하고 구두 개입 경고 날렸다 이러던데. 그거 때문에 이게 좋았다? 아이고, 어차피 저는 그래 뭐 보지 않고요. 참고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두 개입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없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액션 아닌 액션이 바로 구두 개입이죠. 근데 구두 개입 약발이 떨어져서 안 먹힌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탄을 쌓아야 됩니다. 실탄을. 그때부터는 진짜 실탄 쌓아야 돼요. 실탄 쌓으면 실탄을 갖다가 계속 쏴서 소진하면 누가 좋다 하겠어요? 아이고, 환 들고 있는 거 달러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좋다 하겠지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아야 구두갭이 먹힌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인덱스는 뭐 그냥 내린 거 그대로 해가지고 갔다 뭐 이렇게 봅니다. 우측쪽으로.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는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0.04% 해가지고 뭐 거의 변동이 없다 이러고요. 1달러에 152.204. 어느덧 엔화도 150엔 위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카이치 리스크에다가 뭐 지금 일본 정치판도 엉망진창이고 뭐 그렇죠. 요즘 뭐 다 그렇습니다. 뭐 미국 엉망, 프랑스 엉망, 뭐 유럽, EU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 때부터 해가지고 막갔고 뭐 지금 일본도 애가 다카이치 나오고 뭐 하여간 요즘 아주 흥미진진한 세월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시간대 요즘 뭐 공식 그 데이터 해가지고 세금 받아 먹는 데서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미시간다 데이터를 갖다가 우짜가 소개를 하는데 이것도 얘기할 게 좀 됩니다. 몇 분이야? 26분이나. 아, 빨리 넘어가자. 네, 미시간대 데이터에 따르면 요 파란색이 차량이죠. 파란색이 차량. 그리고 노란색이 하우스, 그러니까 주택이죠. 그리고 허연색이 요거는 좀 돈이 많이 들어간 거, 대형 내구재, 뭐, 이래 됩니다. 뭐, 다 아시겠죠? 무슨 말, 뭐, 차량, 주택, 대형 내구재, 이거 뭐, 내구재란 이름 정도만 알 정도면 되셔도 뭐 어떤 물건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다 아실 거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고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미시건대 데이터에 따르면 차량 그런 거, 주택 주황색, 이거 뭐 주황색이 해야 되나, 그럼 뭐 노란색이 해야 되나, 하여튼 요거, 그리고 대형 내구재 흰색, 요거의 구매 여건, buying condition 해가 나있죠. 구매 여건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가게들이 쓰는 굿즈에 대한 구매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서 미국 소비자들이 고가품, 돈 많이 목돈을 갖다 써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구매 여건 조사 결과입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리세션 또는 신용경색 또는 인플레이션 쇼크 같이 주요 메이저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수준인데요. 이 수준이 2025년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자동차 대출 연 이율이 두 자릿수에 도달하면서 월 상환액 자체가 실질적인 제약 부담이 되고 있고요.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급등하고 있는 등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 비용은 폭등한 상태입니다. 우한폐렴 여파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많은 미국 가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돈 뿌렸죠. 현찰 쏴줬죠. 쏴준 것 덕분에 뭐 했습니까?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 계량까지 기존 사이클에 앞서서 큰 지출을 하는 바람에 교체 주기가 오히려 또 앞당겨졌다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소모품이니까 미리 돈을 쓰다 보니까 부채 상환 증가와 가처분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도 겪고 있고요. 덕분에 지금 요즘 미국 가게들 뭐합니까? 어제 우짜가 또 해가지고 퍼스트 브랜드 해가지고 또 소개했잖아요. 파산했다고. 거기 가지고 저 반가이 정품 순정 제품 반가이 그 절반 가격으로 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덕분에 교체보다는 수리, 신품보다는 중고품 구매, 소유, 그러니까 주택 소유보다는 주택 임대 쪽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데이터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보다 앞서 나가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행 지표가 아닌 선행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미시건대 데이터가 이렇게 낮은 수준을 보이면 자동차, 주택, 내구재 제조 부분의 침체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주택 판매 감소는 가구 그리고 주택 개량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요.
자동차 판매 부진은 자동차 공장 생산, 그러니까 공장 생산과 소비자 신용에 타격을 입히고, 왜? 자동차 사면 그냥 삽니까? 다 빚내서 사니까. 소비자 신용에 타격을 입히고, 고가 소비 감소는 사람들이 필수품 지출을 지속하더라도, 필수품은 뭐 계속해서 지출해서 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살려면 계속해서 필수품을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필수품 지출을 지속하더라도 고가 소비 감소는 전체 GDP 성장을 저해합니다. 자동차 주택 판매 감소, 그리고 자동차 해가지고 판매 부진, 그리고 고가 소비 감소, 뭐 대형 내구재 이런 거죠. 고가 소비 감소는 전체 GDP 성장을 저해한다, 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거는 똑같이 미시간대에서 나온 해가지고 향후 해가지고 5년 내 실직 잡 해가지고 로징 잡 이렇게 나와있죠. 향후 5년 내에 실직할 것 같다라고 하는 평균 예상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벌써 30분이 넘어버리네. 자, 이것도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해가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보면 내년에 next year 내년에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3%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앞에를 보세요. 이거 빨간 거 이거 바 형태로 처리된 게 뭡니까? 다 이 리세션입니다. 리세션. 근데 이거 지금 현재 레벨을 보세요.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리세션이 선언이 안 됐다 뿐이지, 그냥 우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리세션 상태입니다. 그냥 리세션이라 봐도 돼요. 이게 지금 이주까지 쳐 올라가가지고 이게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전부 다 빨간 거에 다 걸리는데, 우한 베렌드보다 더 심하고, 하여간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우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짜는 뭐 주장합니다만 미국도 이미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 막 그렇게 봅니다. 우짜경 쪽으로. 예, 넘어가고요. 또 너무 늘어진다. 자, 이거는 크립토 청산과 도박질이라는 도박판이라는 뭐 얘기인데, 뭐 줄여서는 뭐 크립토 청산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시간 또 됐다. 요거 크립토 청산, 크립토 리퀴데이션,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타임라인부터 시간대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려보면, 크립토 뭐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다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다 비트코인 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이더리움 해가지고 문제에 해가지고 타코쇼 나오고 이거 폭락 나왔던 거 우리가 이래가지고 빨갛게 표시했는데, 요거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던 때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즉 언제 10월 10일 크립토 청산에 대한 타임라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크립토들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매도세를 시작해서 보여줬는데, 10월 10일 오전 10시 57분에 있었던 트럼프의 중국 관세 100% 추가 트윗질보다 훨씬 더 빨리 이게 됐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이미 이거 크립토 원래 누가 언놈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때려박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작전하고 있다. 넘어가지고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넘어가서 9시 30분, 그러니까 똑같이 10월 10일 그때 얘기입니다. 10월 10일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10월 10일 9시 30분 그때부터 이미 크립토판에 있는 많은 고래들이 큰 폭락에 배팅하면서 숏 포지션을 늘리고 있었고요. 미 동부 시간으로 10월 10일 오후 4시 30분과 4시 49분에는 고래 중에 하나가 무려 2,300만 달러 이상의 숏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10월 10일 오후 5시 20분에 볼륨 이거 거래량 자체에서 숏이 롱을 완전히 패대기 친 후에 바닥에서 고래들이 숏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한 10월 10일 요거 타임라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리퀴데이션, 그러니까 청산이 일어났죠. 청산될 때 롱숏 비율은 7대1로 정말 미친 수준인데, 이 말은 10월 10일 청산된 1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최소 160만 명입니다. 160만 명 이상의 트레이더들 대부분이 비율로는 한 8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기록입니다. 볼륨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터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 역사상 최초로 2만 달러짜리 이 캔들스틱이 터졌습니다. 여기 시가총액으로는 얼마입니까? 3,800억 달러짜리입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숏 포지션 청산으로 인해가지고 V자형 바닥도 만들었고요. 이전 기록, 그러니까 뭐 우자식으로 표현하면 쌈마이치라 표현하면
털어먹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이전 기록 대비 9배짜리 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 리퀴데이션이 발생했다 알게 됩니다. 뭐 이거 또 표시했잖아요. 미국 중국 관세 전쟁 재개 뉴욕 주식 급락 뭐 이런 거 나왔죠. 이전에 이미 작전 세력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상 최대 청산이 일어났다 알게 됩니다. 자, 이거 좀 더 말씀드려보면 참 잘 보이네. 예,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청산되었다가 매도 압력이 사라지면서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목격했지요. 예, 요거 됩니다. 일단 2015년 10월 10일, 요거 10월 10일입니다. 끝내주죠. 10월 10일 금요일 미국 시간이죠. 미국 동부 시간. 이때 발생한 이게 195억 달러짜리 청산입니다. 이거들은 이래가지고 레버리지 롱 포지션 대부분이 사라지고 미결제 약정도 모두 사라졌고 주문량은 습자지처럼 얇아졌습니다. 왜? 주말 동안 뉴스 헤드라인이 패닉, 공황에서 진정, calm되는 변화를 보이면서 매도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저점 매수, by the dip, 뭐 이래 얘기하죠. 약간의 저점 매수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었다. 이게 됩니다. 숏 러시한 자들, 그러니까 10월 10일이죠. 미국 동부시간 10월 10일 숏 러시한 자들, 공매도 이래가지고 얘기하죠. 숏 러시한 자들의 경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매수하고 자금 조달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다시 중립으로 바뀌고 숏 콜 포지션을 해지하던 마켓 메이커들은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매수를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청산 후 백큐움,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보였는데 이거 크립토 시장에서 특히 유동성이 낮은 일요일 차트에서 이런 피드백 루프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하고 달러 상승세가 멈췄지요. 예, 멈추면서 위험 자산에 숨통이 트이게 해줬는데 우자가 계속했던 이거는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 차트를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이더리움의 경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동성하고 테크 베타. 자, 그냥 어깨 영어로 그냥 바로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어 그대로. 유동성하고 테크 베타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험 심리가 회복될 때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다? 이더리움입니다. 덕분에 다른 위험 자산들보다 더 큰 덕을 받습니다. 특히 폭락 이후에 자금 조달 금리와 선물 스프레드가 재조정, 리셋되면서 펀드들이 포지션을 재구축하는 것이 더 안전해졌고요. 이로 인해 상승 콜 옵션을 갖다가 매도한 옵션 딜러들은 자신들의 해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이나 선물을 갖다가 매수하게 되면서 상승의 힘을 더 보탰습니다. 따라서 우자가 이거 어제 저녁에 한 7시쯤에 캡처한 겁니다. 따라서 미국 시간으로 10월 12일에 보여진 급등, 이거죠. 급등. 이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학과 심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은 과도한 청산을 했고 레버리지를 아예 리셋해 버렸고 반등 과정에서 딱히 별다른 저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이게 계속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 달러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안정적이라면 미결제 약정이 재구축됨에 따라 반등은 지속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 달러가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번 랠리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급격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 아이고, 시간 소리 나오고 그러네. 자, 이거는 우자가 어제 6시 52분쯤 해가지고 캡처한 거고요. 이거보다 어제 지금 새벽에 한 거는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습니다. 하여간 이건 달러 인덱스 꼬라지고요. 이걸 참고하신 상태에서 우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채 수익률하고 미국 달러가 안정적이라면, 그러니까 크립토 쪽에 호의적이다 하면은 미결제 약정이 재구축됨에 따라 반등이 계속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 등등 미국채 수익률이 또 안 좋아진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 급격한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 요게 됩니다. 우자가 요걸 미리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좀 깜빡해버렸네요. 자, 넘어가가지고 그럼 요거만 하면 끝나면 재밌겠는데 재미가 없죠. 근데 우자가 말씀드린 거 줄줄줄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 요런 거 임팩트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재미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이 쿠도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크립토 트레이더인 콘스탄틴 갈라치라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차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에서 총으로 자살한 채 발견되는데요. 요거 기사해가지고 캡처한 건데, 쿠도의 경우 우크라이나 고위 장성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을 위해 6,500만 달러 규모의 크립토들을 관리했으며 10월 10일 트럼프 탑코치 나오고 이런 거 10월 10일 폭락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투자자들 누구? 우크라이나 고위 장성과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의 자금 중 최소 3천만 달러를 갖다가 잃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쿠도, 자살한 쿠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래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요. 시장은 언제든지 당신의 돈 그 이상 목숨까지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0월 1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